일단 구토. 이제 구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구토도 마찬가지. 복통이랑 비슷한 거야. 너무 많은 게 특별히 이제 구토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내과적으로 감별해야 돼.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단은 입에서 나오니까 구토인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뇌압 상승 때문에 생기는 구토죠.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뭐 식중독, 폐색, 궤양, 위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뇌수막염, 뇌졸중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심지어 키드니가 안 좋아가지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왔을 때 막 토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때문에 이게 꼭 소화기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화기에서 제가 소화기로 분류한 이유는 그냥 입에서 나오잖아. 그래도 어쨌든 위와 식도를 거쳐 입으로 나오니까 난 이건 소화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폐색 되는 경우가 위장관 폐색, 날문 협착, 위암, 장 중첩 이런 게 있었고 폐색 외에 다양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뇌압 증가. 뇌압 증가가 가장 안 좋다. 그걸 감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큼 다 아프면 다 토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소화기 파트니까 이제 소화기 이제 이런 거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원인을 감별하는 문진 신체 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뇌압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롤로직 이그잼과 넥스티프니스가 있는지 아니면 라테랄리제이션이라 그래서 피부를 뭐 유의해봤을 때 막 이쪽 안 올라가고 손 양쪽 잡아보라 그랬는데 이쪽 힘 빠져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큰일이죠. 근데 물론 문진하면서 알 수 있어요. 언제 주로 토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어지러운 게 있는지 뭐 쓰러진 적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그리고 심한 구토로 인해서 체액량 부족, 전해질 부족, 산육류 이상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때 배우죠.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오는 주요 원인 중에서 구토가 있잖아. 그래서 어나이온 갭이 뭐 얼마면 구토 0이면 구토가 아니죠.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안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그래서 왜 이래.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소화기, 위장관 폐쇄, 익도수 종류랑 뇌압 증가, 수막염 이렇게 해놔서 요 정도 그다음에 요독증, 임신, 시민성 구토 이렇게만 구분을 해놨거든요. 국시원에서 한 거에서는. 그래서 아마 구토를 만약 내게 되면 요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물어보는 거는 뭐 위배출 지연, 소화기 질환 이외의 원인을 감별할 수 있다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소화기라 써 있잖아. 소화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소화기 이외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소화기로 분류한 이유는 이 친구들도 소화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소화기에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내시겠구나. 왜냐하면 신경이 나중에 나오는데 신경이랑 정신이 1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리 힘 빠짐, 뭐 경련, 뭐 의식 저하 이런 데서 나오지 굳이 이렇게 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건 작년에 실신이 나왔는데 제가 물어본 친구는 아마 뉴로제닉이었던 것 같다. 헤모리지나 스트로크 때문에 실신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실신은 우리 건데 내 건데 왜냐면 뉴랄리 메디에이티 싱코피가 전체 싱코피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모르겠는데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저는 소화기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원인 너무 다양해서 구토에 대한 성상, 뭐 토했을 때 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토했어요 이런 걸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분비물이 있으면 색깔 양은 기본적으로 물어봐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는 반드시 감별한다. 어떻게 물어보나? 두통 있었는지.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이제 신장내과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단뇨증이죠. 단뇨증. 단뇨증은 소변을 하루에 얼마나 봐야 단뇨증일까요? 제 슬라이드에 썼으니까 하루에 3리터 이상 혹은 킬로그램당 50cc 이상 보면은 이제 하루에 그렇게 보면은 단뇨증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감별 진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베트 형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DM 그리고 DI가 뭐예요? I가 뭐냐고. 훌륭해. 이거 진단명도 모르는 사람 많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뇨증 증상의 하나야. 그러니까 신장내과 공부하다 보면은 뭐 별 잡다한 질환 있어. 뭐 타입 4, RTA부터 시작해서 무슨 슈도 어쩌고 파라사이로이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 뭐 잡다한 질환 다 빼고 단뇨증 일으킬 수 있는 잡다한 질환 다 빼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질환은 DM이랑 DI야. 요 두 가지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접근이 편하지. DM은 뭘 물어봐야 돼? 무슨 트라이어드야? DM의 증상 트라이어드를 무슨 트라이어드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름이 있어. 벡스 트라이어드, 무슨 트라이어드라고 있어요. 뭐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단뇨, 체중 감소 세 가지죠. DI는 그런 거 없죠. 네. 세 개 물어봐야 되는 거 없어. DI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발다음증, 요붕증, 이뇨제, 당뇨병 이제 이런 거를 감별해야 되는데 이제 단뇨와 빈뇨를 구분할 수 있다.
용질이뇨와 수분이뇨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를 임상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용질이뇨가 이제 이뇨제나 당뇨병 같은 거고 수분이뇨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네. 용질이뇨는 당뇨는 내 몸에 내 혈관 안에 글루코스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키드니에서 원래 키드니는 되게 똑똑한 기관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거는 다 흡수해야 돼. 그래서 100% 흡수되는 게 뭐야? 글루코스야. 소듐이랑 포타슘은 내 몸에 충분히 많고 내가 여러 군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빼내지. 글루코스를 100% 흡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글루코스가 블러드 글루코스가 막 300, 400 이러니까 다 흡수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빠져나가죠. 그거랑 따라가지고 소변이 나가는 거야. 이런 형식의 거를 용질이뇨라고 불러.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용질, 용액, 용매 이런 거 배우죠? 용질은 녹여있는 물질이에요. 소금물에서 소금이 용질이고 용매는 물이고 용액은 소금물이죠. 이것들랑 같이 빠져나가는 게 당뇨병이고 이뇨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전으로 뭐 기전은 다르지만 헨레스 루프에서 하든 뭐에서 하든 이걸 바꿔가지고 그걸 따라서 물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용질이뇨야. 그리고 수분이뇨는 그냥 물만 나가는 거야. 왜 물만 나가? 물을 많이 처먹었거나 아니면 그 피튜이터리 글랜드에서 나오는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이죠. 그게 바소프레신이라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바소프레신이 수분 제흡수 호르몬이야. 이게 포스테리어 피튜이터리에서 나오는데 이거가 많이 나오면 제흡수를 하니까 이게 부족하면 요붕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물만 나오는 거야. 왜 물만 나와? 많이 먹었거나 물만 흡수하는 친구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CPX에서는.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뇨, 소변을 많이 보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건데 비뇨기계 공통 문진을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적어놔. 자, 난 이거 못 외워. 자, 저는 그 의과대학 때도 그랬고, 레지던트 그랬고, 펠로우도 그랬고, 나는 외우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했어. 정말 제가 외우는 거 몇 개 없어요. 저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는 외우세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게 이 책도 그렇고, 저 책도 그렇고, 의과대학 협의회에서 만든 진료 수행 지침에 있어서도 비뇨기계 증상을 물어봤는가. 그래서 펀드 히스옥은 to 이렇게 해서 frequency, urgency, nocturia, dysuria, hesitancy, intermittency, strain 이걸 물어보라는 거지. 자주 보시나요? 아니요. 급박하게 화장실에 급히 뛰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밤에 소변 보시나요? 소변 볼 때 불편하신 게 있나요? 소변 끝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소변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나오고 주저하시나요? 중간중간 띄엄띄엄 나오시나요? 소변 보려고 힘을 주는데 아니면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오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는 사실은 감별 진단이 당뇨랑 그 요붕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중요하겠어? 이건 사실 비뇨기 증상이라서 디스유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소변 찔끔증 이런 것이 중요한 거긴 한데 물어보라니까 뭐 일단. 거기 셋 다 물어보래요.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딱 제가 이걸 딱 열었어. 근데 소변 증상이야. 디스유리아가 한국말로 뭐야? 디스유리아가 배뇨곤란으로 왔다. 그러면 빨리. 야, 내가 물어봐야 돼. 오늘 빠먹지 말고 물어볼 거 이거다.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7개를 다 저 친구는 7개 중에 5개만 물어봤냐고 까겠어? 아니지. 대충 생각나는 것만 물어보세요. 그거 연관 있는 거. 어쨌든 그 다음 흔한 원인인 당뇨, 요붕증, 이뇨제. 이뇨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뇨제를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뇨제를 어떤 질환에서 주로 쓸까요? 심질환은 요즘은 잘 안 써요. 예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스트 커먼하게 처방됐던 약이 다이클로짓이죠. 그게 한 알에 16원이야. 그럼 싸죠. 한 알에 16원이면 하루에 하나를 먹거든? 그러면 30일가짜 480원인가? 4,800원인가? 잠깐 계산 안 되네. 16원 곱하기 30하면 480원이죠. 싸! 근데 요즘은 잘 안 써.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싼 약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뭘까요? 진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전 당연히 너무 우리가 편견을 가졌나? 간염, 될 만한 게 없는데. B형은 확실히 맞았다 그랬잖아. A 아니고. A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긴 있는데 보통은 명확히 히스토리를 주려면 동남아 갔다 오면 A를 걸리는 경우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동남아는 아직도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쉽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A도 아니고 C도 아닌데 암도 아니고 약도 안 먹었는데 검사해봐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뭐.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패널 검사하고 막힌 거 확인해서 CT 검사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진단이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순환기를 봅시다. 이 순환기가
저의 전문이지만 다섯 개밖에 없어. 흉통, 체스트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키믹 하트 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성과 기질성이 있는데 기질성 중에 허혈, 여기는 딱 하나인데 우리는 억울해. 아, 이게 뭐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스테이블 안자이나 베리언트 안자이나 엔스테미, 스테미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나로 적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아플 수 있는 게 소화기에서 많이 아플 수 있는 게 GERD가 같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궤양이 있어도 그것도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게 기흉. 여기 딱 자발 공기 가슴증. 야씨 기흉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자발 공기 가슴증. 이게 이제 가슴 아플 때 우리가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체스트페인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되게 시비어하게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면 대동맥 박리. 우리는 저희 과에서는 야 그거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잘 감별하라는 얘기 나오긴 하는데 거기도 있을 거예요. 대동맥 박리. 요 정도가 있지만 인시던스 와이즈하게 응급실에 오는 체스트페인 환자의 거의 90%는 허혈성 심질환이에요. 왜냐면 응급실로 온다는 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잖아. 그냥 봐봐 나 같은 사람 가끔 가슴이 뜨끔거리는데 이건 아니지. 근데 응급실로 오는 사람의 거의 90%는 허혈성 심질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볼 거는 일단은 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4개 중에 6개밖에 낼 수 없는데 6개 중에 하나를 흉통을 할애하는데 그 흉통을 심장질환을 할애 안 한다고? 야, 그건 좀 너무하지. 왜냐하면 일반 1차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흉통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순환기에서 질환을 딱 하나만 내라가면 흉통이야 무조건 저는. 왜? MI인지 언스테이블 안자인지 딴 진단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흉통이니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이거를 흉통을 안 내고 기흉을 낸다? 아, 낼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흉통을 낸다고 봐. 아니면 기흉이지 뭐. 그래서 심장제 초점을 맞추고 협심증, 심근경색의 질환의 특성에 대해 숙지하라. 그리고 피지컬로만은 감별할 수 없어요. 사실 피지컬이 MI의 피지컬이 특별한 게 있어? 없잖아. 들어본 적 있어요? MI는 ST 엘리베이션, EKG와 칼리악 엔자임으로 감별하는 병이지 피지컬로 감별하는 병이 아니야. 백날 눌러봤자. 그래서 내가 피지컬 열심히 잘 못 배운 것 같아. 아무튼 피지컬로 감별이 쉽지 않아서. 어쨌든 여기도 허혈성 심장병은 심근경색 등,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은 여기는 폐인이 있다고 나오는데 폐색전증은 흉통이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증상이 없어서 문제야. 오히려 흉막염 혹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흉이 나올 수 있어요. 가슴이 아프거든 기흉도. 그래서 심장이 원인인 가슴 통증과 이외의 가슴 통증을 구별할 수 있다. 왜? 심장이 원인인 가슴 통증은 응급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응급 환자가 필요한 환자를 감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흉통의 8가지 특징.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CC가 나오면 그 다음 온셋을 물어보죠. 온셋,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드셨어요? 2시간 전이요. 아씨, 좋지 않다. 로케이션. 보통은 substernal area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그 허혈성 심질환의 특성을 얘기했을 때. 아니면 left sternal bord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피게스트릭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과 여기 아픈 걸 여기로 인지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nature. 허혈성 심질환의 특성은 뻐근하다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짓누르는 듯한 통증. 이 2가지가 제일 많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럼, 찔러?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2가지. 짓누른다, 뻐근하다. 이게 제일 많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통증으로, 페리카다이티스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 그 다음, 페인스코어. 0점에서 8점까지, 10점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심근경색이라 꼭 10점은 아니야. 그 다음, 어그라베이션 팩터. 이게 이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랑 스테이블 안자이나를 감별하는 거죠. 익서셔널 체스트페인이냐, 레스팅 체스트페인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릴리빙은 이제 쉴 때 좋아지느냐, 또 하나는 나이트레이트의 반응이 있는가. 보통 응급실 와가지고 NTG를 혀 밑에 넣거든. 근데 좀 좋아졌어요. 그럼 그래 심각한 애만 아니겠구나. 이게 트랜스뮤럴하게 이스키미아가 왔을 때는 릴리빙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이 되는가. 보통은 왼쪽 등, 어깨로 뻗쳐요. 맞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 다음 다음이 호흡곤란이죠. 호흡곤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곤란이 우리과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순환기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호흡기에 이제 어쨌든 환기장애, 가스기관장애, 호흡조절해서 이렇게 나뉘고 아니면은 이제 하트페일러 때문에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곤란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스키믹 하트 디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사람 요즘 거의 없죠. 거의 없진 않지만 요즘 저는 제가 한 10년 전에 밖에서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 내렸던 거랑 요즘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 숨어서 피거나 전자담배 피잖아. COP가 급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숨찬 것도 이제 우리 거 넘어올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호흡기 질환에서 낼 거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냥 그런 디지즈 엔티티 중에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디지즈가 순환기에서 하트 페일리어밖에 없지만 호흡기는 굉장히 다양해. COPD도 있고 여기 많잖아. 뭐 완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색전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슴막 성출, 공기 가슴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호흡기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 질환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COPD, 천식, 기흉, 폐암 이런 걸 감별해야 되는 거고 이제 충실한 광범위한 증상이야. 어떤 폐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폐랑 상관없는 질환, 아니 심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응급을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랑 뉴모토락스는 응급이에요. 그래서 피지컬을 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피지컬을 했는데 한쪽에서 렁 사운드가 전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숨 못 쉬는 증상에서 플루라틱 체스트페인 있고 지금 기흉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엑스레이 찍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수 있고 풀모너리 엠볼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풀모너리 엠볼리즘은 어디서 원인이 제일 흔한 원인이 뭐예요? DVT죠, DVT. 그래서 다리가 부었는지 여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안 그런 풀모너리 엠볼리즘 굉장히 많아. 그럼 DVT에서 스롬보스가 튀어나오죠. 스롬보스가 그 위치에 있으면 스롬보스가 튀어나가면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뭐야? 엠볼라이 아니야. 엠볼러스, 엠볼라이. 날아가서 그게 IVC 지나가고 RA로 들어가서 RV를 지나가. 그래서 RV에서 풀모너리 아터리로 지나가면서 풀모너리 아터리에 박힌 게 풀모너리 엠볼리즘이죠.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뭐야? VQ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폐혈관으로 들어가는 환기는 되고 있어. 내가 숨을 쉬어가지고 여기가 들어갔다가 마셨다가 들여놨다가 마셨다가 하는데 그 안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 아orta에서 빠져나가는 혈액들이 충분히 환기가 안 된 혈액들이 가잖아. 그러면 내 몸에서 전반적으로 호흡 곤란을 느낀단 말이야. 이걸 진단할 수 있겠어? 쉽지 않죠. DVT가 만약 그래도 DVT가 있거나 전형적으로 아니면은 최근에 수술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모빌라이제이션의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엠볼리즘을 의심해가지고 빨리 CT 찍으셔야 되고 뭐 스트롬볼라이시스나 그런 치료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응급질환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응급 진단을 판단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럼 죽는 거는 이제 당장 이제 어큐트 일루킹한지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리고 호흡군을 사용했는지 보통은 호흡군을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이노시스 등이 동반됐는지 여부를 좀 보고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거를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저희 과는 주로 이제 니아 클래스라고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니아 클래스 1부터 4까지 누워있어도 숨찬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움직일 때 숨찬지, 아니면 조금 계단을 올릴 정도에서 그 정도의 운동할 때 숨찬지 그런 걸 물어보는 클래스가 있고 호흡기에서는 MRC 클래스를 많이 쓰는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학교 다닐 때 배우실 텐데 어느 거 물어봐도 상관없어. 물어볼 때 기준은 수신자 중심으로. 니아 클래스가 몇 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어? 환자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호흡 정도는 얼마나 곤란하세요? 글쎄 그러면 계단 오르실 때 숨차세요? 일상적인 생활에도 숨차세요? 누워있으셔도 숨차세요? 요 정도를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것부터 호흡기계는 기흉 COPD 그 다음에 순환기계는 이스키미क 하트 디지즈 그 다음에 밸뉼 하트 디지즈 애시도시스 아니면 과호흡증후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연히 이제 COPD. 흡연력, 담배 폈는데 물어봐죠. 그래서 담배에서 40년 폈어. 그러면 이 사람도 COPD구나. 전에 COPD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환자가 알아? 모르잖아. 제가 시스토 때 하는 얘기는 환자가 COPD 환자였어. 근데 환자가 내가 그래서 그 환자를 맡아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환자가 천식이래. 그래서 천식인가 보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회진도